그것을 알려준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유형이 공간지각 유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쌤? 이게 어렵다 쉽다의 기준은 항상 학생들하고 얘기하지만 내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죠. 내가 준비가 되면 쉽고 준비가 안 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준비를 하면 쉬울 수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00%. 100%. 네. 자, 공간지각 보통 어떤 기업 인적성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삼성이 조금 시험을 바꿨잖아요. 작년까지는 삼성에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제 계속 하다가 지금 수시채용으로 바꾸면서는 이 과목은 지금 보고 있지 않은데 뭐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는 대기업, 사실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뭐 삼성, 뭐 LG 이런 회사만 생각하지만 원서를 여러 군데 넣고 인적성을 봐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도 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유형을? 이게 어렵긴 한데 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 내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맞추어서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다 맞을 수도 있는 이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그 과거에 같이 하면서 네네.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개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전개도는 네. 모든 회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유형을 봐도 네. 전개도가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응용된 그럼요. 문제들이 나온다. 이게 잘 보이면, 전개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2D가는 평면에 있는 도형을 접어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게 전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쌤이 너무 기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럼 바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이렇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 네.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답이 막 반짝반짝 보인다고는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면 그쵸. 시험장 가서 이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접어서 입체 네. 도형을 만드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보이는 면이 바깥에 오도록 접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 1번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접어서는 못해요. 다 접어서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과목을 준비하지 않아도 다 맞는 분들일 거고, 우리는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할 건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전 사실 이 문제 저희가 지난번에 풀었는데 쌤이 진짜 명강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팁이 머리에 딱 기억이 나서 네. 바로, 물론 쉬운 문제긴 하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틀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1번으로 풀었고, 서연아 저도 아나운서는요? 1번 나왔어요. 네. 일단은 이거는 한 2, 30초 내에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면을 접는데, 자 보세요, 여기 3개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3개 면만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3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2면의 위치 관계. 2면이 만나서 한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요. 모서리라는 용어에 이제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분들 계신데, 모서리라는 건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을 모서리라고 해요. 엄마가 너 모서리에 콕 찍힌다 했던 요 끝에가 아니라 여기가 모서리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하여튼 2개가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누워있어, 이렇게. 음표 이렇게 퍽 누워있고, 네가 클로버라고 생각하고 뒤집어서 서 있어봐. 그럼 내 발 밑에 음표에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발이 막 채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꼬다리 꼬다리. 꼬다리 얘기해도 되죠? 네. 여기 점 2개를 발로 차고 있으니까 네. 일단 2면의 위치 관계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네. 스페이드, 내가 스페이드인데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나 이렇게 뾰족한 면. 뾰족하게 생긴 애가 음표를 막 찌르고 있어요. 간혹 이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페이드 입장에서 왼쪽에 클로버가 있고 머리 위에는 음표가 있는데, 음표 여기도 보면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꼬다리가 날 향하고 있지 않도록 저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냐라는 거를 보면요, 여기에 있죠. 근데 선생님 기초에서는 요거 2개는 위치 관계를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꺾여진 데를 찾는다.
꺾여진 데를 찾으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도 만나죠. 이렇게 두 개도 만나고 이렇게 두 개도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꼬다리가 뼈쪽이가 여기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음표가 더 반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면의 위치 관계를 보죠. 제가 하나, 두 개 봤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세 개인데 두 개만 봐도 답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답이 아닌 걸 좀 볼까요? 네. 하나만 찍어볼까요? 2번 볼까요? 네. 스마일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가 머리에 스페이드를 얹고 있어요. 아,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가 머릿속에 스페이드를 이렇게 얹고 있으니까 이건 맞죠? 네. 그럼 요거 볼까요? 요 삼각형에서 뼈 쪽이가 이 웃는 애를 찌르고 있어요. 네. 찌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피나겠죠? 피나. 삼각형이 찌르고 있는 아이는 음표죠. 음표.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을 하나씩 지어 나가면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도형의 방향을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위치와 방향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도형이에요. 어쩔 수 아. 없어요. 내가 도형이 안 되면 제가 이걸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네. 컴퓨터용 사인펜 모든 기업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해볼 수 없으니까 이게 나야. 나야? 찔러봐.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현장에서 종이를 접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뭐 컴퓨터용 사인펜을 쓴다든지 아니면 OMR 카드가 스페이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OMR 카드는 돌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팁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종이 접는 건 절대 안 되고 네. 이 OMR 정도 돌리는 건 가능하다. OMR 펜이랑. 적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알겠습니다. 자, 부정행위는 어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설명을 그래도 드리니까? 네. 쌤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주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기려고 하는데 네. 이어서 이번 문제를 조금 한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네, 네. 살펴볼게요. 이제 이제 전개도가 5개가 있죠. 이 중에서 접었을 때 다른 게 되는 것은 을 찾는 거예요. 결국 다른 도형 하나를 찾아라 이 말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것도 도형의 방향을 좀 보면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쌤. 풀어보시겠어요? 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생각을 잘해야겠네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답이 나온 것 찾았어요? 같긴 찾은 것 한데. 저도요. 나 찾았어. 뭐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3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진짜로. 제가 1년에 거의 뭐 300회? 아니, 300회는 좀 거짓말이고 한 200회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항상 와서 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아마 취준생들이 저번에 누가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거기 아나운서분들은 이미 취업이 되신 분이라 그런지 너무 잘 푸신다. 제가 얘기도 봤을 때는 했습니다. 약간 네. 저희는 압박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푸니까 좀 더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긴장이 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나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다 맞지 않을까. 편한 마음으로. 네. 편안한. 저희 풀이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개도를 맨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꺾여진 데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꺾여진 데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얘랑 얘랑 짝꿍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손을 잡아요. 좀 멀리 떨어져 네. 있지만. 그럼 그 다음도 이렇게 가서도 만날 잡아요.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모서리끼리. 여기도 보면 꺾여진 데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만두 싸듯이 하나로 뿅 모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맞아요. 제가 방금 전에 좀 들여다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주보는 면을 보면 혹시나 이제 하다 보면 마주보는 면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마주보는 면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한 번, 두 번 건너면 마주보는 면 평행인 면이 나오거든요. 네. 혹시나 내가 잡은 면이 평행인 면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삼성에서는 연필을 쓰게 했는데요. 이거를 중견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연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던 게 이 컴퓨터용 사인펜이거든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길을 찾아가는 걸 조금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이 우산의 손잡이가 이 스마일을 찌르고 있어요. 일단 오른쪽 왼쪽은 보지 않고 네. 우산의 손잡이가 스마일을 찌르고 있는지, 우산의 손잡이가 스마일을 찌르고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꺾여진 데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만나고 그 다음이 만났어요. 이거 보이세요? 꺾여진 데가 만나고 일단은 저는 요거를 눈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연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아 저게 보이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만나죠. 그 다음 하트하고 만나죠. 그 다음 우산 가요. 우산이 이렇게 가서 이거 멀리 왔다. 스마일의 머리를 찌르고 있는데, 그쵸. 물론 제가 스마일을 찌르고 있다라는 말로 했지만 내 머릿속은 우산이 스마일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를 찌르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아, 그러네요. 이렇게 첫 번째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운이 안 좋으면 한 세 번째 정도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4번, 5번을 가서도 선택지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4번, 5번 뭐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우산이 제가 아까 오른쪽, 왼쪽 보지 않고 했잖아요. 찔러요. 네. 우산이 스마일을 찔러요. 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참 제가 수업 중에 하는 거는 이 문제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갔는데 선생님 제가 잡은 거는요 너무 멀어요. 모든 거 다 멀어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가서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내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걸 보고 만나냐? 만나냐? 만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고 이제 연필을 쓰지 못하는 기업은 연필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탈락이 되니까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여기다가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니까 네.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아. 화살표도 그리고, 사실 그리지 않아도 꼭지와 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있죠. 네. 얘가 찌르고 있는 요 방향을 기억했다가 여기다가도 같이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쌤이 알려준 대로 진짜 풀어보니까 딱 보기 보니까요. 네. 2번이랑 4번이 스마일 기준으로 위에 스페이드 그리고 우산 맞아요. 모양이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는 시각적 사고라 부르잖아요.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내 눈은 알고 있다. 내 눈과 내 알고 눈은 있다.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해서 푸는 게 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 그러려면 연습 많이 살 길이죠. 네. 확실히 그 뾰족뾰족한 이런 네.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시니까 네. 풀기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 좋은 거. 뾰족한 뾰족이들. 거, 발, 아니면은 뭐 우산이 이렇게 꼬부러진 방향이라든지 뭐 찌르는 이런 거. 예. 맞아요. 그런 거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실제 시험 현장에서 푼다고 하면 한 몇 초 내지는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나요? 30초. 30초. 목표. 예. 와. 그래서 제가 6문제를 3분이죠, 그러면? 3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제 시간 재고 3분에 한 번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5분에 한 번 얘기해 주고. 수업 중에는 이제 처음 접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 6분에 한 번 또 얘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가 몇 분 걸리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줄여 나가셔야 돼요. 아마 다들 학생들 보면 요만한 이렇게 초식에 다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딱 켜놓고 3분 재고 6문제 풀고. 아. 조금 더 걸리면 내가 몇 분 걸리나 재고 써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시면 취업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에도 전개도 문제인가요? 전개도 문제죠? 네. 제가 보고서는 보여주시죠. 혹시 놀라셨어요? 이번에는 회전이 가미돼 네. 있네요. 그러네요. 이 회전 문제를 네. 두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현대자동차, 뭐 GS 리테일, 참고로 GS 리테일은 공으로 나온답니다. 아, 동그랗게요. 와. 와. 공을 막 굴려요. 어렵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다음 날 이제 수업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공을 굴리는 문제가 25개가 나왔어요. 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문제고, 회전하는 문제에서요, 축이 세 방향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개를 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어떤 기업은 2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축을 주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앞뒤로 뒤집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굴리는 방향이 딱 90도로 정해지는 경우 180도, 270도까지 가는 경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풀어보셨어요? 아, 지금 설마 풀어보실까요? 지금 확실히 이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네, 더 진짜 어렵다.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아, 요즘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진짜. 저 표정이 저인 것 같아요. 어때요? 좀 풀었어요. 저도 음.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3번 네. 냈거든요. 3번? 3번 맞아요. 3번. 맞아요. 정답인가요? 어. 와. 항상 신이다. 느끼지만 찍신인가요? 아니면 근데 실력인가요?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하나만 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도형 하나만. 이게 문제가 이런 걸 내는 회사는요. 이 문제만 25개, 이 문제만 30개, 이 문제만 20개 내고 아. 항상 똑같더라고요. 20문제인 회사는 25분을 줘요. 30문제인 회사는 35분을 주거나 30문제인 회사는 매번 이 문제를 내거나 30분을 주는 회사는 20분을 주는 회사는 15문제를 줘요. 뭘까요? 5분은 공부해라 이거죠. 맨 처음에 나오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돌리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공간 지각이 되게 좋은 학생이 떨어진 예가 있는데요. 너무 잘하니까 앞에 설명에 왼쪽 오른쪽 회전을 잡으세요. 왼쪽 오른쪽 회전을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오른쪽 맞죠? 네, 그쵸. 화면에서 이게 보기에는 오른쪽 오른쪽. 맞죠? 이렇게 돌리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네. 잘 그래서 봐야겠다. 맨 앞에 나온 설명을 충분히 보시고 앞에 1, 2, 3번을 그거에 맞게 내가 풀고 있는지 체크를 해나가면서 네. 이게 회사 들어가면요. 네. 부장님이 가서 뭐뭐뭐를 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오. 나 혼자 막 알아듣고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얘기 했죠. 너는 회사 들어가서 부장님이 이거 시키면 딴 거 할 거야. 다음에 붙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네. 한번 저희 그럼 풀이 과정을 네. 좀 자세히 봐볼까요? 그 조건들 있잖아요. 네. 예, 요거 좀 보여주시죠. 이거를 이제 이 회사는요. 네. 무조건 회전은 90도인 회사였고요. 세 방향으로 주어지고 주어진 전개도가 이 클로버면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있을 때 여기 축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꼬치처럼 더 90도 돌리고 이 방향으로 돌리게 되죠. 앞으로. 그다음 예. 앞으로 네,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이렇게 거죠? 넘어지게.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예. 뒤로. 옆으로 오른쪽. 뒤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오른쪽.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쵸. 돌리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정말 막 정계도 옷 입고 이거 도영이 옷 입고 제가 막 부르고 싶은데 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아요. 네. 이거는 이론은 물론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도형 놓고 돌리기도 해보고 뒤집기도 돌리고. 해보고 하면서 하면 일단 저는 전면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아까 그렇게 푸셨어요? 네, 네. 네. 저는 이 아까 쌤이 말해주신 얘기 듣고 일단 네. 클로버의 왼쪽에 하트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모서리가 만나니까. 저도 거기까지 갔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버 머리 위에 스마일이 네. 있구나까지도 봤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건 사실 클로버랑 맞닿아 있는 스페이드잖아요. 네. 두 꼭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구나 해서 보니까 마침 딱 앞으로 돌리면은 하트가 제일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하트가 뒤집어지고 제가 이걸 말로만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데 비슷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쌤? 예, 맞아요. 이거에서 이제 인적성에서는 특히나 내 눈이 어디를 먼저 보느냐,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회전하느냐예요. 클로버를 기준으로 첫 번째 회전에서 전면에 나오는 면은 무엇인가죠? 내가 클로버인데 내가 앞으로 퍽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면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 앞에 나왔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휙 돌리면 스마일이 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스마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스마일이 똑바로 서 있을까요? 옆으로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뒤로 뒤집어져 있을까요? 똑바로.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위에 보이시죠? 자, 이거랑 꺾여진 데서 만나고 그 옆에 만나면 스마일의 턱이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 엎어지면 스마일이 똑바로 와요. 문제가 비교적 쉽죠. 네. 스마일이 막 옆으로 있으면 좀 어려울 텐데 얘를 돌리면 네. 스마일 입장에서 요 왼쪽에 붙어 있던 이 숨겨져 있던 면이 확 하고 드러나죠. 네. 하트가. 네. 근데 하트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요?
옆으로. 뼈조기가 어디 향하게? 왼쪽. 뼈조기가 왼쪽. 맞아요. 뼈조기가 우리 아나운서 저희. 저희를 찌르네요. 사랑해요. 네. 이거 향하고 있게 이렇게 오는 거를 음. 돌렸기 때문에 하트가 거꾸로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전면의 모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이건 기업의 특징이니까 꼭 이렇게만 발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학 특집 맞죠? 네. 네, 맞아요. 자, 방학 때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이 영어도 따시고 뭐도 하시는 가운데 인적성, 이 직무적성호사를 공부를 하시는데 좀 폭넓게 지금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옆에 있는 면까지 맞았느냐.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한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는 게 좋으니까 네. 과연 이거는 어떻게 돌리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럼 확실히 한 문제 풀면서도 한 네. 3-4문제 푸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말씀하신 스마일이랑 하트만 생각하고 돌렸어도 풀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쉬운 문제를 준비를 해온 건데요. 네. 저 뒤에 있는 게 갑자기 180도 돌아서 앞으로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아, 그건 너무 네. 어렵겠다. 그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 클로버 뒤에 있던 아이가 오면요. 어떻게 오겠어요? 놀이동산 가면 확 뒤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연필을 쓰라는데 여기 뒤집어 있던 애가 돌아서 이렇게 오죠. 이 머리를 향하고 있던 데가 바닥으로 수업 중에 쓰는 말 처박혀요. 그러면 이 클로버 만나는데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보이죠? 보이세요? 보여요? 네. 이거 옆에 그러면은 얘 물음표가 자 퀴즈 물음표에 요 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래? 아래. 어려운 거 나왔다 이제. 아싸. 위? 아싸. 위, 아래, 위. 모르겠어요. 아래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위? 저 순간 내가 들린 줄 깜짝 놀랐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클로버가 이 위에가 턱이잖아요. 네. 머리죠? 네. 이 머리를 요 둥그런 애가 가고 있죠? 옆에 있구나. 그죠? 여기 숨어서요. 물음표가 그리고 싶다. 물음표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어쨌든 연필을 쓰지 않고 생각만으로 해야 되는 거여서 맞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손톱에도 그리고 손톱에도 그리고. 이것도 하고 몸을 돌려야죠. 뭐. 돌리고 정말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게 오늘 제가 제 화면을 보니까 되게 진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수업 시간에 막 별짓을 다 하죠. 막 이렇게 이딴 표도 돌리고 던지고 엎어지고. 근데 공간지각은 정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응시만 하고 있다고 풀리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네네.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쌤, 네. 또 다른 공간지각 유형을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하나를 펀칭 볼까요? 아, 좋아요. 자, 이 펀칭 문제는 일단 풀어보시죠. 네, 열심히. 이거 접어보고 싶다, 이렇게. 접어서 하면 그럼 금방. 탈락이죠. 탈락은 안 역시 되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는 진짜 메모 정도만 가능한 거죠, 쌤?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삼성은 연필을 쓰게 해줬어요. 과거에 현대자동차는 못 쓰게 했어요. 두산 못 쓰고 포스코 못 썼어요. 근데 포스코는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못 쓴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요번에 롯데 우리 저번에 했었죠? 롯데 홈쇼핑. 네. 롯데에 나왔다고 해요. 아까 돌리는 문제 있었죠? 오. 그런 비슷한 유형이 생각지도 않게. 이거 그냥 답 내봤는데 30초 안에 풀으라니까 네. 뭐 나왔어요, 미정아? 저는 4번. 오, 저도 4번. 천재. 이거 30초 안 풀어요. 30초 안 네. 풀어요, 이거는. 이게 이 문제가 예를 삼성 기준으로 하면 30문제에 30분을 주거든요. 그럼 한 문제에 제가 아까 30초 하라는 거는 여기에다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 40초? 네. 근데 근데 좀 이거 저는 헷갈린다. 풀 때 어떻게 약간 푸셨어요? 그냥 되게 쿨하게 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 접고 한 면을 일단 3개 뚫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그거 다 펼치면 2줄이 일단 다 뚫려 있겠더라고요.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 진짜,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보기가 일단 4번, 5번, 3, 4, 5번 세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푸냐면요. 거꾸로 있는 문제 화면 좀 볼까요? 네. 짠. 보여주세요. 네,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를요. 거꾸로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근데 요새 이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못 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어서 대칭 접어서. 관계가 맞는지 일단 이걸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출처를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인적성도 똑같은 펀칭이라고 해도 트렌드가 있는데 이거를 찾는 게 더 빨랐던 경우도 있었어요. 2013, 14 거의 10년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대칭 관계를 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보면은 2번 만에 풀려요. 아래에서 위로 접는 모습 선택지에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아래에서 위로 살펴본 모습을 지울 수 있는 게 자, 1번을 살펴보시면요. 1번에서 아래에서 위로 접히죠. 네. 접히죠. 접히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찾아요. 대칭이 되느냐 아니냐 네. 이 말씀이시죠? 접어서 구멍을 뚫고 펼쳤는데 한쪽에 구멍이 있고 한쪽에 구멍이 없으면 안 안 되니까 되죠. 여기 보이죠? 3번. 탈락. 네, 안 돼. 5번도 보면 다다다다 찾다 보면 여기 하나고 여기 2개죠. 네. 그쵸.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고 네. 그 다음 접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잖아요. 그럼 3개인데 2개, 땡. 2개인데 3개, 땡. 그냥 아까 3번하고 5번 날렸으니까 4번만 살아남은 거죠. 대칭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아, 접는 문제의 핵심은 네. 그럼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까요? 그렇죠. 접는 거, 펀칭 뚫고 가위질하는 거는 일단 가장 대칭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학 특집으로 그것을 알려준다. 공간지간 문제들 알아봤는데 원포인트 레슨 네.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항상 똑같아요. 네. 제발 아이고, 너무 잔소리 같은가?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하고 싶은 게 네. 학생들이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어쨌든 이건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 더 풀고 남들보다 한 번 더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머리가 나빠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